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백신 접종은 모두 338만 건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가까이 백신 접종을 이미 마쳤습니다. 내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는 대규모 아시안 혐오 항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한인은 물론 다른 커뮤니티 거주자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에 설치된 노숙자 쉘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쉘터 부근에 또다시 노숙자 텐트촌이 생겨났습니다. 생계지원금 수급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아직도 부양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류 수정 작업이 거의 끝나 조만간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에 또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카운티 검사 출신인 수잔서 신임 판사입니다. 네, LA 지방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 출신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백신 접종 건수는 무려 338만 건이나 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접종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건수가 하루 접종 횟수로 가장 높은 33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동안 하루 평균 접종은 26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를 2배로 높였습니다. 더구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46%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고령자 2,5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끝낸 겁니다. 각 주정부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 성인으로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유타, 그리고 조지아 등 6개 주가 16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0세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세 이상은 오는 4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한인사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연합 시위가 내일 올림픽가에서 열립니다. 다른 커뮤니티는 물론 주요 정치인들 대부분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전영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희생자 이름이 한 명 한 명 적힌 포스터와 시위에 쓰일 피켓과 플래카드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내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펼쳐지는 아시안 혐오 반대 시위. 한인사회가 주도해 범아시안계는 물론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시위로 열립니다. 한인 동포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타인종,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같이 모여서 한인타운에서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아시안 증오 범죄는 이제 그만 이제 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먼저 올림픽가 베란다에서 시작하는 거리 행진은 존 리 LA 시의원이 선두에 서기로 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총출동해 함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높이셔야지 세계가 지금 저희 미국을 보고 있어요. 특히 LA 한인타운에는 지금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LA 한인회는 시위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티셔츠와 시위 피켓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샌마르누키를 통해서 베란다로 들어오시면 주차하실 수 있고, 주차하시고 나서 이렇게 그 집결 장소로 오시게 되면 거기 안내 부스 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시위를 위해서 제작한 티셔츠, 그리고 뭐 피켓, 그리고 뭐 핸드 세니타이저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시작되는 아시안 혐오 반대 시위는 LA 경찰국의 경호 아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치러집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한인타운 윌셔와 후법길 부근, 얼마 전 노숙자 쉘터가 신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숙자들은 쉘터 주변 텐트촌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취재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윌셔와 후버길 교차점에 위치한 호프온 라파엣 노숙자 쉘터. 이번 달 쉘터가 완공됐지만 쉘터 주변은 여전히 노숙자촌입니다.
이 쉘터는 아직 3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지만 노숙자들은 길거리 노숙을 선택했습니다. 쉘터 입주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은 쉘터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쉘터 내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폭행과 절도에 대해 노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You get beat up, then it's over other people. So that's like you can do this or you can't do it. Like only certain people can do it. Like 코로나 때문에 쉘터 단체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rona, distance, the clean standards just enough. Everybody would go if it was up to standards. Nobody would be out here. 하지만 노숙자 서비스국은 노숙자 쉘터에 대해 잘못된 생각은 계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국은 쉘터에는 24시간 경비원을 배치하고 보안 카메라까지 가동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where we are. We provide a secure environment. You know, it's 24/7. It's staff on site,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to keep it nice and neat, as you can see. We are open for anyone who's homeless and is residing here in a spot 4. 쉘터는 정기적인 발열 체크를 비롯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쉘터 안전에 대해 활발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생계보조금 지급 대상인 한인 어르신들, 아직도 부양지원금 1,400달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류 수장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입금할 방침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기부양금 1,4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인들은 대부분 생계보조금, SSI를 수령하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서명한 직후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1인당 1,400달러를 은행계좌 자동이체나 수표 또는 현금카드로 발송해오고 있습니다. IRS는 이번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이나 2020년 세금 보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차와 올해 초 2차 지원금은 세금 보고 기록이 없는 노인층도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현재 국세청과 노인층 부양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보조금을 수령하는 노인층도 조만간 계좌이체나 체크 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방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카운티 검찰청의 수잔서 검사를 LA 지방법원 판사에 임명했습니다. 3살 때 이민 온 서신임 판사는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뒤 20여 년간 카운티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 한인 여성들 중에는 안구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녹내장 환자들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전 세계 실명 3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녹내장. 주로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지만 최근 젊은 층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눈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안, 그리고 여성의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occurs mainly well in older people. The angle closure kind can be seen in younger individuals, but it's also seen more commonly in women and in people who are of Asian descent. 가장 큰 문제는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젊은 층의 경우 시력 교정이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녹내장 분야 전문가인 할리우드 차병원의 로힛 발마 박사는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s by getting regular eye exams, at least once a year, especially once you reach the age of 50 years and older. 발마 박사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주로 아시안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해왔다는 조지 틴들 의사 사건과 관련해 USC 대학이 모두 10억 6,7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USC 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이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규모는 대학이 피고인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조지틴들은 USC 대학 병원 의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아시안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주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9%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주요 지표로 참고하는 근원 가격 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0만 만기 국채 수익률도 1.67%를 기록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한미일 안보국장 회의가 마지막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북 정책 검토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ll,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모이는 회의가 대북 정책 검토의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회의가 대북 정책 결정의 최종 단계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We're, of course, discussing our review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our trilateral dialogue coming up next week, and those consultations are an important part of our review process. 한미일 회의에서는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와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일본 정부의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9일 화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한 만큼 북한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파괴력이 모두 개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제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입니다. 올 1월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개량형으로 미사일 외형과 이동식 발사대가 일치합니다. 탄도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사실이라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남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또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이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고 적어도 활공도약형 비행 방식, 즉 요격을 피하는 기동 특성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2기의 신형전술 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두 무게와 사거리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체 길이는 늘어났지만 탄두의 모습은 기존법과 큰 차이가 없어 의문이 좀 가는 점이 있고요. 앞으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발사 당시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평양 도심에 건설 예정인 고급 주택단지 부지를 시찰했습니다. 바깥엔 보란 듯이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대내적으론 경제난 극복에 애쓴다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평택 2함대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한 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인 상황에서 남북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동해에 대한 미국의 공식 지명은 일본해입니다. 아직 지명 수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미군은 동해라고 했다가 일본의 항의를 받은 뒤 나중에 일본해로 수정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공보관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日本海が国際的に確立した唯一の故障であるというのが我が国の立場でございまして、この立場に照らして不適切であり、 일본 측은 주일 미국 대사관과 주일 미군을 통해 성명 수정을 요청했고 미군은 동해를 일본해로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해역의 명칭을 일본해 또는 한반도 동해안의 먼바다로 표기했어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 지명위원회가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 정부기관에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첫 성명에 동해라고 표기한 이유를 SBS가 질의하자 미군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for you on that. We have not changed our position on using the Sea of Japan. 일본 언론들은 처음 성명을 작성한 미군 담당자들의 단순 실수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미국이 일본 정부의 트집을 받아준 모양새이자 미국 내에서 동해 표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답답한 현실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차 위반 단속이 다시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주차 안내판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4월 1일부터 주차 위반 단속을 전면 재개합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코로나로 일시 중단했던 직할 지역 주차 위반 단속을 4월 1일부터 재개한다며 거리 청소 날짜를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 갱신, 상업용 주차 전용 등을 잘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취소됐던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올해는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코스탐 회사의 OC 페어 앤 이벤트 센터 이사회는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페어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최 측은 보건국과 입장 개수 제한 등을 논의 중이며 입장권은 오는 5월 1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부터 3세 아동 무상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을 모든 학군으로 확대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메이샤 포터시 교육감은 올 9월부터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인 3K for All을 시 전역 32개 학군에 모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병원의 수술 환자를 몰아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한인 척추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포레스트파크 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의사에게 마케팅 비용을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던 원모 의사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 기법을 개척해 업계에서 촉망받았습니다. 한인 캐서린 코 더블린시 교육위원이 지난 24일 차량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더블린 경찰국은 한인 2세 캐서린 코 교육위원이 지난 24일 코넌웨이에 위치한 팔론 중학교에서 음식 배급 봉사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보궐선거를 통해 더블린 통합교육부 교육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중국 내 신장 지구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까지 조마조마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불에 활활 타던 나이키 신발이 이번엔 변기에 처박혔습니다. 중국의 불매운동은 아디다스, 푸마, 버버리 등 50여 개 브랜드로 확산했습니다. 중국 인기 연예인 30여 명이 이들 업체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중국 최고 인기 모바일 게임은 게임 속 버버리 의상을 퇴출시켰습니다. 모두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들어 이 지역에서 생산한 면화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한 브랜드들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신장산 면화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신장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본 브랜드 무인양품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고 다른 업체들 역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신장산 면화 사용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한국 업체들에까지 확산 조짐은 없지만 사드 사태로 홍역을 겪었던 터라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에는 한국 의류 패션 업체가
약 300개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신장 문제에 대한 보복 제재에 나서고 관영 매체까지 반서방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어 중국의 불매운동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대형 열차 수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3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 남쪽 4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뒤따라가던 열차가 앞선 열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이집트에서는 대형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나 모두 4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청년층들의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공시가 인상을 10%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20, 30대 유동인구가 많아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서울 신촌.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외친 건 무이자 대출, 월세 지원 같은 청년 맞춤형 공약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만 원 월세 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영선 후보는 젊은 층이 주로 찾는 대학가와 식당, 골목 등을 돌며 청년 표심 구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청년층의 지지가 특히 절실한 상황.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유세의 초점이란 얘기가 박 후보 측에서 들렸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라는 악재를 여당 후보로서 풀어내려는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내놓았습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세 부담 경감을 위해 9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10% 수준으로 묶어두는 방안을 여당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서울 시민 가운데서도 또 서민입니다. 유세를 지켜본 시민 반응, 기대와 우려로 엇갈립니다.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시고 장관도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뭐 경험이 일단 많으시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박원순 성추행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고요. 박영선 후보가 싫은 게 아니라 여권에선 권노갑 전 의원을 비롯한 전직 의원 116명이 박 후보 지지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내리 당선됐던 서울 구로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의 본진을 찾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박 후보가 의원 시절 공약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신이 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좀 화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놓고 그 실력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에선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양천구에선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게 돕겠다. 다른 한강 이남 지역도 돌면서 지역별 맞춤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입니다. 오후엔 용산구를 찾아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약속하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가 시장 시절 구상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완수도 다짐했는데 현장에서 유세를 본 시민에게 오 후보에 대해 물었더니 내 자식들이 20년을 벌어도 24평짜리 아파트를 못 사요. 이거를 잡아주시라는 바람이에요. 아쉬웠던 점은 무상급식 때 직을 내놓은 게 좀 아쉽고 바람과 아쉬움으로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 유세엔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지원에 나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후 늦게 마지막 일정에 합류해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지난 2년 전 당시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됐다는 의혹 많았습니다. 서울검찰청은 연예계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버닝썬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대검 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외부로 유출했다. 이런 고발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대검과 중앙지검을 동시 압수수색해서 버닝썬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3월 버닝썬 사건에 윤총경이 드러난 뒤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인물이 김학의가 분명하다고 발언하고 곧이어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에 심야 출국하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체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런 일련의 공교로운 과정이 윤총경 사건이 청와대로 향하는 걸 막으려 별장 성접대 사건을 일부러 부각시킨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러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수사팀이 계속 진행해오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유출 고발 건은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 때문에 수사팀은 공범으로 고발된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수사와 김 전 차관 조사 과정에 이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사팀은 기록 검토가 끝난 뒤 다음 달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베렌도 길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막히니까 그 길은 피해야지가 아닌 한인, 아시안들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는 이 목소리는 후세에게는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고 분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